안녕하세요. 재생물가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식탁 위의 일본사입니다. 저자는 미야자키 마사카츠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음식의 변화에 따라서 추적해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일본 음식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할 겁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덕분에 생활 속에서 음식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음식 역사는 저 개인적으로 꽤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음식 변화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리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일본 음식 중에서 꽤 관심이 있고 일본의 음식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잡아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일본의 조선 시대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덕분에 수렵채비에 의해서 사회가 1만 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풍부한 자연환경 덕분에 일본에서는 쌀이 도입 자체가 꽤 늦어졌다고 합니다. 밥 이전에는 좁쌀을 이용한 죽이 보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찐밥이 이어졌습니다. 현재처럼 밥을 뜸들이는 조리법은 헤이안 시대에 확립되었고 무로마치 시대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젓가락 사용은 쇼토쿠 태자가 처음으로 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번외로 한국이 언제부터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의 가장 오래된 숟가락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에서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수저 병용은 삼국시대부터고 중국, 일본 모두 병용했었지만 숟가락 사용이 점점 줄어들었고 젓가락 이용하게 되어 젓가락과 수저를 같이 사용하는 습관은 한국만의 독한 관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7세기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태무천황은 육식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육식 금지 명령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육식이 흔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합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당나라로 견덩사를 파견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경로였다고 합니다. 일본에 전해진 식재료나 조리법은 한정적이긴 했지만 장안의 음식 문화가 궁중에 전해지면서 궁중 음식과 서민 음식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우동은 당나라에서 들어온 음식인데요. 그 우동은 당나라에서 들어올 때 만둣국인 훈둔이었고 그 훈둔의 소면은 과자였다고 합니다. 면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의 우동이 된 것입니다. 부르마치 시대가 되면서 일본의 음식 문화는 부흥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송나라와 원나라를 방문한 선생들에 의해서 중국 문화가 급속하게 퍼져나간 시기였습니다. 남송에서 유학한 선생 A사이가 일본의 차 문화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차는 선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무사나 귀족들 사이에도 음차 풍습이 확산되었고 다회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인의 난을 계기로 무관심과 현실 도피 풍조가 생하게 되었는데요. 다도 가이세키 요리와 관련이 깊은 히가시야마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심에 있는 것이 차였습니다. 온인의 난 후 새로운 음식 문화 흐름이 형성되게 되었는데요. 왑이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과 삽이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는 미의식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오래된 것들이 새 것이나 화려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것은 현대에도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차를 즐기는 것은 고급 관리들이나 귀족들의 일이었지 서민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서민들도 즐기는 음차 기반은 에도 시대에 완성이 됐습니다. 차와 더불어 보급된 딘섬은 일일 이식의 식습관을 일일 삼식으로 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서 일본은 바닷길 해운 운송을 중심으로 이전 소문화권으로 나눠져 있던 일상생활이 하나로 융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패스트푸드가 큰 성장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소바, 운하기, 스시, 오뎅, 덴푸라 등 현재의 음식으로 이어지는 요리들이 포장마차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밥은 어패류 살을 발라 소금과 함께 밥에 절여놓은 발효 저장식품이었습니다. 이 발효식품이 에도 시대에 패스트푸드로 발전한 모습입니다. 다이쇼 시대는 3대 양식이 천병이 되어서 새로운 요리법이 가정에 보급되었습니다. 이 3대 요리는 카레라이스, 고로케, 돈까츠입니다.
카레라이스는 유럽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들어온 쌀 요리입니다.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서민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일본이 양식 보급을 크게 힘쓴 이유가 영국이 바다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에 보급된 보급품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국의 군사력 향상을 모방하고자 했던 일본은 카레라이스를 개발해서 해군에 보급하게 됩니다. 이 카레라이스가 일반인에게도 유행하게 된 거죠.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3대 양식은 카레라이스, 고로케, 돈가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육식에 익숙하지 않던 일본 사람들에게 식사 습관을 맞춰서 서구적 음식을 일본의 양식에 맞춰가지고 변화시킨 음식들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제일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쌀밥에 친숙한 일본인들에게 제일 한국인들에 의한 야끼니쿠 문화의 확산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음식이 되었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식탁은 냉장, 냉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글로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음식 문화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죠. 일본과 한국은 음식 문화 면에서 많은 문화적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젓가락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국이 모두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젓가락을 보면은 평평한 형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지만 일본은 끝이 뾰족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끝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변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 문화에서 기인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젓가락이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 조리에 있어서 젓가락들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식사용 젓가락도 음식 문화에 맞춰가지고 변했습니다. 끝이 뾰족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선 가시를 발라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끝 자체가 뾰족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또한 차를 많이 마시는데요. 일본 차는 말차 형태로 녹차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형태죠. 한중일 모두 차를 마시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떡차를 운명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녹차잎을 우려서 마시는 형태이고요. 근데 차는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세 나라가 각기 음용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차를 음용할 때 떡차에서 조금 조각을 떼어내 가지고 우려내는 방식으로 차를 마십니다. 현재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보이차를 마시고 있죠. 일본은 왜 녹차가루를 마시게 됐을까요? 그것은 선승들이 중국에서도 녹차를 들여올 때 중국의 남송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남송에서 유행했던 타입이 녹차 가루를 이용한 음용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음식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일본에도 역시 한국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유행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마트마다 한국 음식 자체가 많이 퍼졌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한국 음식을 과연 어떻게 수용할까 궁금합니다. 이게 한국 음식 자체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버릴지 아니면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음식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변환을 했을 때처럼 한국 음식을 그들에 맞게 다시 또 변형을 할지 음식 문화의 미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자체가 아마 좀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일본에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어떤가요? 제가 너무 간략하게 제가 원하는 내용들만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간략본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일본 음식 문화에 대해서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일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녹아있기 때문에 책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리뷰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